제목을 딜레마에 빠진 국민의힘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저 말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를 더 이상 흔들면 안 된다. 이제 지방선거 2달 남짓 남았는데 더 이상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것은 지방선거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다. 장동혁 대표를 흔들지 말라라는 게 하나 명제처럼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장동혁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장동혁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 현장에서 지원 연설을 하는 건 지금 그건 아닌 것 같다. 장동혁 대표가 와서 지원 유세를 해주기를 바라는 후보가 누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딜레마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동혁 대표를 흔들지 말라는 것하고 장동혁 대표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하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동혁 대표가 명분을 내세워서 제2선으로 후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는 새로운 인물이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또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주필이 아주 눈에 딱 띄는 칼럼을 하나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 내용을 제 생각을 함께 섞어서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손잡고 나서라. 지금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쯤 되는 보수 유권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시점에서 그 유일한 방법은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세 사람이 손잡는 것 말고는 없다. 국민의힘의 지금의 그 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한동훈 같은, 김종혁 같은 정략적 징계를 했던 인사들에 대한 복귀 조치도 없다. 따라서 국민들 눈에는 여전히 계엄 잔존 세력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 그래서 보수의 구심점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때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손을 잡기만 한다면 국민들이 다시 볼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주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런데 성사 가능성은 10%도 안 될 거야.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 그 참모들은 그런 얘기를 한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안 돼. 한동훈하고는 손잡을 수 없어. 왜냐하면 가장 위협적인 라이벌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워낙 비토 세력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하고 잘못 손잡으면은 도매금으로 그 비토 세력들을 등지게 되는 것이다. 한동훈 비토 세력이 오세훈까지도 비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라이벌이라는 거하고 한동훈에게는 상당한 사이즈의 비토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손잡을 가능성 10%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세 사람이 손잡아야 된다는 이유를 들자면 그 이유 또한 10가지도 넘을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씩 점검을 해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숙명적으로 행정가이면서 정치가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 나라 수도에, 그 나라 서울의 시장을 지내니까 나중에 대통령까지 하는 프랑스 예를 들면 말이죠.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자크 시락 대통령. 파리 시장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10몇 년 했습니다. 17년인가 제 기억에 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은 그동안 행정가로서의 역할과 아울러서 국민의힘 보수 쪽에 막강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중진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가 역할은 했는지 몰라도 정치인 역할은 거의 손 놓고 있었다. 이게 오세훈의 과오다. 잘못된 점이다. 행정에 치우쳤다. 지금 상황은 행정가로서의 오세훈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당의 중진으로서의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두 번째, 한동훈의 장외 집회, 지금 전국을 쭉 순회하면서 장외 집회를 열고 있는데 깜짝 놀랐다. 흔히 이렇게 정치의 중앙 무대에서 일단 빠져나간 사람이 장외 집회를 한다든지 뭐 전국을 돌면서 뭐 탁발승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고 뭐 도보 여행을 다니고 뭐 이럴 때 그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었거든요. 삼보일배로 뭐 전국을 돌기도 하고 뭐 어디 뭐 토굴집에 은거하면서 뭐 또 뭐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별거 아니었다. 그런데 한동훈은 아니더라. 가서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집결해 있더라. 한동훈은 대중 정치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의 결정적인 건 비토층이 역시 크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 비토층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 희생이 있다. 지금 하나를 내주고 나중에 둘을 돌려받아라.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해라.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디딤돌 역할을 해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해서 한동훈과 오세훈과 한동훈이 서울시장을 놓고 경합을 벌이다가 선의에 그러다가 나중에 누군가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금 한동훈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오세훈의 지지 선언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아니면 뭐 인천 계양을이 됐든지 국회의원의 출마 선언을 하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오세훈 지지하고 뭐 이런 식의 아마 제안이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 역량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정치적 포부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역시 본인에 대한 비토 세력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한동훈은 오세훈, 이준석 이 두 사람하고 거의 교감이 없다. 아마도 경쟁 관계라서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이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세 사람이 손을 잡으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이 아니라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세 사람이 화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수의 중심 세력이 될 것이다. 지금 감동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세 사람이 서로 손을 잡는 것밖에 없다. 그 확률은 10%도 안 되겠지만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까? 아니면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할까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할까요?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 사람 모두가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중에 한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 측은 그 윤 어게인
주장하는 청년층이 10만 명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의식을 갖게 된 청년층을 잡아야만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청년층을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하고 가장 지금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 중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 어게인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려는 많은 청년과 국민의 목소리다. 이게 장 대표와 저희 생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복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의료계 행사가 하나 있었고, 이제 한노총 행사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다 가서 노동 쪽에 또는 의료 쪽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느냐? 아주 중요한 말이 이제 여기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절윤의 입 결의문은 우리의 마지막 입장이 돼야 된다. 절윤 결의문은 우리의 마지막 입장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마지막 입장이라니? 그 다음에는 말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지금 무슨 말이 나오고 있길래 말하지 말라는 거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아니더라도 비대위 비슷하게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자라는 게 후속 조치인 셈이고요. 또 하나는 인적 쇄신, 특히 윤리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 특히 윤 어게인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인적 쇄신을 해라. 내쫓아라 이 말이죠. 말을 그냥 중립적으로 점잖게 표현해서 인적 쇄신 그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략적 목적으로 징계했던 사람들 다시 복당시켜라. 그 누구냐? 한동훈, 김종혁 대표적으로 두 사람 일단 복당시켜라.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전륜 결의문이 우리의 마지막 입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른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이 추후 조치는 없다라고 선을 딱 그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것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까지 후보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자 신청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서 그래도 오늘 오후에는 서울시장 후보자 신청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낼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가 하면 아니야. 중대결심을 해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늘 안 할 가능성이 있어. 끝까지 그걸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세훈 시장도 아무튼 결단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참모들하고 깊은 고뇌와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